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전역이 위험지역 핫스팟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의 실직자 중 750만 명이 건강보험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이 조기 타결되지 않으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실업수당 연장과 세입자 강제 퇴거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의 영향으로 워싱턴 지역에도 홍수 범람과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가 보행자 도로에서 6피트 거리 두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전역이 위험지역 핫스팟으로 확산돼 재앙적인 여름을 보내고 있다는 불안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7월 한 달간 하루 6만 5천 명 내지 7만여 명의 새 감염자들이 생겨나 무려 190만 명이나 급증했고 하루 1,000명 이상씩 목숨을 잃어 사망자들이 2만 5천 명이나 증가했으며 더 재앙적인 8월을 시작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류근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최악의 7월을 보내고 더 재앙적인 8월을 맞고 있다는 대재앙의 공포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는 지난 2월 서부 워싱턴주에서 시작해 동부 뉴욕을 강타한 후 3월 중순 셧다운으로 통제하는 듯 했으나 5월 초부터 섣부른 재개방으로 남부 플로리다, 텍사스, 서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지에서 재확화돼 최악의 7월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8월 들어서는 중서부, 동부로 다시 번지며 모든 지역이 핫스팟 위험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새 감염자들에 이어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 사망자들까지 급증하는 지역이 곳곳으로 번지면서 이제는 미 전역에서 모든 곳이 재앙에 빠졌다고 경고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는 하루에 6만 5천 명에서 7만 명 이상씩 새 감염자들이 생겨나면서 무려 190만 명이나 급증해 누적 확진자 475만 명 중에 7월분이 40%나 차지했습니다. 7월에는 또 일주일 내내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목숨을 잃으면서 한 달간 2만 5천 명의 사망자들이 늘어나 누적 사망자 15만 7천 명 가운데 16%를 점유했습니다. 7월 29일에는 하루 사망자들이 1,448명으로 1분에 1명꼴로 숨지고 있다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하루의 감염자들이 7만 명을 넘어 6만 5천 명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급증했음을 보여줬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캘리포니아는 하루 9천 명에서 1만 명씩 늘어나 누적 확진자들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들은 하루 200명 안팎씩 증가하며 누적으로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플로리다는 하루에 1만 명 안팎씩 급증하면서 누적 확진자들이 두 번째로 많은 48만 명이나 됐으며 180명 안팎이 목숨을 잃어 누적 사망자도 7천 명을 넘었습니다. 세 번째인 텍사스주는 하루 9,500명 내지 1만 명씩 새 감염자들이 늘어나면서 누적 확진자들은 45만 명이나 기록하고 있고 300명 안팎씩 목숨을 잃어 누적 사망자들은 7,5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들 세 개 주는 봄철의 진원지인 뉴욕주의 사망자 3만 2천여 명에 비하면 훨씬 적은 편이지만 누적 확진자 42만 명을 모두 추월했습니다. 8월 들어 하루 새 감염자들과 사망자들이 초반에는 주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에서 앞으로 2주간 사망자들이 계속 늘어나 재앙적인 재난, 참상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750만 명이 건강보험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무보험자들은 2월부터 5월까지 540만 명이나 기록적으로 급증한 데 이어 6월부터 7월 중순 사이 단 3주간 203만 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 근로자들은 실업 대란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시기에 건강보험도 상실해 극도의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영리 기구인 패밀리스 USA가 인구 센서스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의 거의 절반이 46%가 직장 의료보험을 비롯해 건강보험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구의 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월부터 7월 중순 사이에 단 3주일 동안 실직과 함께 건강보험까지 상실한 미국인들은 203만 4천 명, 12% 늘어났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부터 5월 사이에 무더기 실직 사태에 이은 건강보험 상실자들이 무려 540만 명이나 급증한 바 있습니다.
대불경기였던 2008년부터 2009년에는 무보험자들이 390만 명 늘어난 바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보다 훨씬 더 재앙적인 실업 대란과 건강보험 상실 사태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2월부터 7월 중순까지 일자리와 소득도 잃고 건강보험까지 없어진 미국인들이 적어도 750만 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3주간 급증한 무보험자 203만 4천 명 가운데 인종별로는 흑인들과 소득별로는 2만 5천 달러 내지 3만 5천 달러 사이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패밀리스 USA는 분석했습니다. 이 3주간의 기간 중 무보험자 흑인들은 374만 8천 명으로 81만 6천 명, 28%나 급증했습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중 백인들과 라티노들은 4%, 아시아계는 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의 무보험자들이 3주 만에 129만 천여 가구로 13% 늘어났습니다. 소득계층별로는 연소득 2만 5천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 사이인 저소득 근로자들 가운데 일자리와 건강보험까지 상실한 사람들이 142만 2천 명으로 3주간 37%나 급증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대한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지 않으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실업수당 단기 연장과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의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 권한만으로 만료된 연방 실업수당을 일시적으로 연장하고 강제 퇴거를 중단하는 방안들을 집중 모색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 간 협상이 진전되고 있으나 너무 속도가 느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일방적인 행정조치를 단행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1일자로 만료된 연방 실업수당 주당 $600를 임시 연장 지급하고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렌트비를 못 내는 세입자들이 강제로 퇴거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나는 이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현재 워싱턴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가장 큰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인들은 3천만 명에 달하는 실업수당 수령자들과 4,300만 명의 세입자들 중에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30%인 1,400만여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단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하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국방비를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용했던 예전의 사례를 준용하거나 관련 부처 예산을 내부적으로 어카운트만 옮겨 사용하는 방법이 집중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 간의 구호 패키지 집중 협상에서는 일부 진전을 보고 있으나 속도는 느린 편이며 아직 협상 타결까지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양측이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는 월요일에도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2시간 넘게 협상한 결과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협상 진전 속도로는 이번 주말 안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타결짓고 법안을 확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조기 타결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양측 지도부가 실업수당 연장, 주정부 지원 등 핵심 정책에서 주고받게 한다면 일괄 타결과 일사천리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이번 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으나 48시간 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가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버지니아 등 워싱턴 일대에도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쏟아진 집중호우로 홍수 범람과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사이아스는 비교적 빠르게 워싱턴 일대를 벗어나 북상했지만 동부 해안가와 저지대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약 30만 가구가, 메릴랜드 남부에서는 12,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의 간접적인 영향에 이어 오늘 새벽 토네이도까지 발생해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리치몬드, 버지니아 비치 지역의 버지니아주 약 30만 가구가 정전 사태를 빚었습니다. 정전 피해는 특히 남동부 지역에 집중됐으며 북부 버지니아는 4,600여 가구가, 메릴랜드는 12,50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동남쪽 지역에 최대 7인치의 집중 폭우로 특히 앤 아룬델, 말버트, 프린스 조지스와 찰스 카운티를 포함해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메릴랜드 세인트 메리 카운티가 2011년 허리케인 아이린 이후 또다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폴스처치, 알링턴,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해 페어팩스 카운티에도 홍수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메릴랜드 체사픽 베이 브리지는 강풍으로 오후 1시까지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워싱턴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린 이사이아스의 영향으로 저지대로 홍수 피해가 잦은 워싱턴 DC 워터프론트 등에는 언제 홍수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경보 상태는 내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사이아스가 북상했지만 볼티모어 외곽 지역에서 여전히 홍수 경보를 내리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새벽 갑작스런 토네이도 발생으로 메릴랜드 베이브리지 등에서 돌풍으로 인한 차량이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메릴랜드 세인트 메리 카운티에선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져 차량을 덮치는 바람에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는 오늘 오후 워싱턴 지역을 빠져 뉴저지 방향으로 북상해 내일과 모레 낮 최고 85도가량의 고온다습한 여름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경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수칙을 강제하고 있는 지역들이 늘고 있는데요.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에서는 보행자 도로에서 상대방과 6피트 거리 두기를 하지 않을 경우 $100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보행자 도로에서 무리지어 다니는 경우가 많아 감염 위험이 높아져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3명 이상의 그룹일 경우 또는 마주오는 사람들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류근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 전역의 거리와 보도에 6피트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최대 $100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7월 이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일원에서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 시 고액의 벌금 등 처벌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는 거리에서 6피트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보행자들에게 $100의 벌금 티켓을 발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금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알링턴 카운티 의회 리비 갈베 의장은 대부분 주민들이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를 지키고 있지만 일부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번 벌금 부과안을 시행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소수의 잘못으로 코로나 사태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벌금을 부과해서라도 확산을 늦추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는 지난 7월 1일부터 3차 제재 해제가 실시됐는데 이에 따라 250명까지 모이는 행사와 테이블 간격 6피트가 가능한 음식점 실내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벌금이 부과되는 영업장의 방역 수칙은 잘 이행되는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주민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부문의 조치는 완벽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카운티 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식당과 보행자 도로 등에서 무리지어 다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코로나19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메릴랜드의 세인트 마이클스와 이스턴 해변가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시 최대 $1,000의 벌금 부과가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하고 벌금 등의 처벌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가 부분 재개를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해져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적색 경고가 나왔습니다. CDC에서 공지한 것에 더해 의료진들이 밝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의 증상 외에 특이 증상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모든 기관을 공격하며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료진조차 구분하기 어려워 치료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먼저 기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세로 잘 알려진 발열, 마른 기침, 호흡곤란, 피로감 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폐를 공격해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을 보이고 폐렴으로 비하시켜 우한 폐렴이라 불렸었죠.
하지만 최근 코로나 감염 증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을 타고 온몸을 공격하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더욱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공격하며 어떠한 특이 증상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뇌경색, 심장마비, 부정맥 등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혈액 응고가 항진돼 만들어진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혈액 응고와 혈관 내벽을 공격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이러스가 폐를 침범하는 것보다 심장을 공격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가 심장을 공격해 근육을 약화시키고 중요한 리듬을 방해해 심장마비, 부정맥 등도 나타나고 있어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는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핑크아이 눈충혈, 미각과 후각 상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한 호흡기 바이러스로 보기가 어려워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감염자들 중 냄새와 맛을 못 느꼈다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뿐만 아니라 코와 눈을 공격해 핑크아이, 눈충혈을 겪는 증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신경계를 따라 움직이며 맛과 냄새를 없애고 때론 뇌 이상을 유발시키고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토와 설사 증상입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자 중 보인 증상이 구토와 설사가 있습니다.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였던 감염자는 열이 오르지도 않았고 숨이 가쁘거나 기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화기관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신장을 망가뜨려 투석까지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혈액 폐기물을 여과하는 신장 고장을 유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만성 콩팥 환자, 즉 기저질환자의 경우 면역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어 위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다르게 나타나는 증상 중 면역 체계를 공격, 파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 능력이 사스의 3배 더 강한 걸로 확인돼 인체 내 면역 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면역 체계를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코로나19 중환자는 면역 작용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사이토킨 폭풍 증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증상도 볼까요? 바로 피부 질환입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발가락 질환이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요. 미국의 한 루마티스 전문 의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마치 동상이 걸린 듯 발가락이 붉거나 푸르게 변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 중환자까지 급증하고 있는데 역시 코로나19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궤질이라 불리는 멀티 시스템 인플레메이션 신드롬인데요. 궤질을 앓는 어린이 환자들은 고열과 피부 발진,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한 경우 관상동맥 염증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질환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코로나19와 별개의 질병으로 간주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진과 과학자들은 코로나19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외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에게도 심장을 포함해 여러 장기에서 다발성 면역 과잉 반응 사례가 나오면서 어린이 궤질이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과학자들은 이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새로운 방식으로 인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격해 갖가지 증상을 유발, 광범위하게 타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백신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백신 접종이 서둘러 나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악몽에서 벗어나길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우린 이겨냈습니다. 그 어떤 위기든 똘똘 뭉쳐서 함께 울고 웃고 이겨내는 힘. 우리 한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WKTV 워싱턴 코리안 TV가 함께합니다.